1622년 플로리다 해안 앞바다에서 스페인 화물선 한 척이 허리케인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배 안에는 금괴 150개, 은괴 1000개, 동전이 가득 찬 상자 50개 이상이 실려 있었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5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허리케인이 배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그 위치는 영원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3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 보물을 발견한 건 한 집념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6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바다를 뒤졌고 아들을 잃는 비극까지 겪어야 했죠.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귀중한 난파선을 찾아낸 집요한 탐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재적인 공학 기술과 오래된 문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어떻게 5억 달러의 보물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토차호는 플로리다 키스의 얕은 산호초에서 침몰했습니다. 200마일 길이의 작은 섬들이 이어진 이곳에서 배의 위치는 처음엔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몇 주 후 찾아온 두 번째 허리케인이 배를 산산조각 냈고 잔해는 바다 밑 깊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보물에 대한 기록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화물 명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금괴, 은괴, 그리고 수십 개의 동전 상자. 누군가 이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보물 사냥꾼 멜 피셔가 이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평생을 다이빙과 함께 살아온 그는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다이빙 학교를 운영했고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쳤죠. 멜과 가족은 아토차의 보물을 찾기 위해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보트와 금속 탐지기를 들고 마테컴베 키라는 지역부터 수색을 시작했죠. 여러 문서에서 이 지역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0만 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활한 바다에서 난파선 하나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였죠. 많은 이들이 포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멜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가 유진 리옹이었죠. 그는 세비야에 있는 스페인 기록 보관소로 날아가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작성된 문서였죠.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색이 이루어진 곳은 멜이 찾고 있던 마테컴베키가 아니라 마르케사스 키스라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무려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멜과 선원들은 즉시 배를 옮겨 새로운 장소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훨씬 깊은 바다였고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표면의 물은 맑았지만 바닥으로 내려가면 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다이버들은 사실상 눈을 감고 수색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멜은 천재적이면서도 간단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보트에 2개의 큰 튜브를 부착해 프로펠러 앞으로 내리는 방식이었죠. 이 튜브를 통해 표면의 맑은 물이 아래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닥의 진흙탕 물을 밀어내는 원리였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히 물을 맑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냈습니다. 강한 물줄기로 모래를 파내면서 그 아래 묻힌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죠. 마치 수중 굴착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1971년 모래가 걷히면서 거대한 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 번째 단서였죠. 진짜 보물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후 유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컵, 칼, 대포알, 배를 고정하는 데 사용된 철못들이었죠. 모든 발견물의 위치를 표시한 원형 지도를 만들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지도에 뚜렷한 선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토차의 본체는 이 선을 따라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선원들은 이 경로를 따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한 다이버가 선의 하단 부분을 수색하던 중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은화였죠. 그리고 거대한 은괴 3개가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의 화물 목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에는 모든 금과 은의 정확한 무게와 일련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죠. 은괴에 새겨진 글자와 문서를 비교한 결과
그것은 분명 아토차의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전기분해로 동전을 세척한 뒤 팔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서 멜과 동료들은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새로운 소나 탐지 기술로 무장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발견된 모든 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멜은 법정 투쟁을 시작해야 했죠. 그 사이에도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청동 대포 9문이 발견되었는데 대포의 총구에는 아토차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하지만 이 발견 다음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배 중 하나가 밤에 전복되면서 멜의 아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6년간의 수색 중 가장 암울한 순간이었죠. 3년이 더 지났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로는 고갈된 것처럼 보였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멜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토차 생존자 중 한 명이 쓴 신비한 문서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 문서에 따르면 제독이 세계 최고 품질의 콜롬비아 에메랄드 70파운드를 배에 밀수했다고 합니다. 멜이 이 글을 정확히 어디서 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토차의 진짜 보물이 금과 은을 넘어서는 무언가라고 확신했죠. 한편 8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멜은 마침내 승소했습니다. 발견되는 보물의 100%에 대한 권리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70년대 말까지 그가 쏟아부은 돈은 이미 6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로를 따라 발견되는 작은 물체들은 선원들을 계속 놀렸습니다. 보물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지만 본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1983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선원들이 경로를 따라가던 중 자력계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잠수부들이 조사하러 내려가자 선체 남동쪽에서 여러 금속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지도에 표시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경로에서 새로운 선이 갈라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침몰한 지 한 달 후 산산이 조각났다는 기록이 떠올랐죠. 두 번째 허리케인으로 잔해가 다른 경로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새로운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몇 년 동안 작은 보물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7월 22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3명의 선원이 비극적으로 사망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죠. 소나 스캐너에 크지만 희미한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2명의 다이버가 즉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렉 웨어햄은 직감을 따라 동쪽으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80피트 길이의 난파선이었죠. 그 위에는 은괴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옆에는 동전과 금괴로 가득 찬 상자들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16년간의 수색, 600만가 넘는 투자, 아들을 잃은 비극,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멜과 그의 선원단은 마침내 원대한 광맥을 찾아낸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파선 안에서 엄지손가락 크기의 에메랄드가 나타났죠. 그 하나만으로도 80만 달러가 넘는 가치였습니다. 잔해 속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에메랄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엔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였죠. 결국 2000개가 넘는 최고 품질의 원석 에메랄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멜이 평생 믿어왔던 신비한 문서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제독이 밀수한 콜롬비아 에메랄드 70파운드는 정말로 배에 실려 있었고 3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바다 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토차오의 발견은 보물 상향의 역사를 다시 쓴 사건이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가치의 보물이 수면 위로 올라와 멜 피셔는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그에게 진짜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16년이라는 시간, 모든 것을 걸었던 집념, 아들을 잃은 비극을 견뎌낸 의지, 그것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자체가 어쩌면 가장 값진 보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결국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세계 어딘가의 바다 밑에는 수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멜처럼 그 비밀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겠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 사냥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16년을 바칠 수 있습니까?